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 억울하고 원망스러운 일도 생기고 똥을 밟은 것 같다. 감정을 느끼는 거는 사실 내가 건강하다는 증거이거든요. 내 영혼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서도 성숙하게 대처하는 건 어떤 걸까? 책임감 있는 행동은 어떤 걸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융입니다. 제가 최근에 좀 개인적으로 힘든 일을 겪었어요. 꽤나 단단하다고 생각했던 저의 내면이 좀 흔들릴 만한 사건이었는데요. 살다 보면은 인생에 예상하지 못했던 파도를 좀 맞닥뜨리게 되는 것 같아요. 상황이 언제나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는 않고 억울하고 원망스러운 일도 생기고 똥을 밟은 것 같다, 이런 일들도 생기는 것 같고요. 이런 고통스러운 순간 앞에서 제가 이전에 여러 가지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경험들을 헤쳐나갔던 과정이 되게 힘이 많이 되더라고요. 오늘은 무너진 에너지를 회복하는 4가지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분노의 5단계라고 들어보셨나요? 죽음의 5단계라고도 불리는데요.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 이 5개의 정서적인 단계를 거쳐서 진행이 됩니다. 나한테 일어난 일을 받아들이는 게 정말 힘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계속 과거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현재로 돌아오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게 일어난 일을 받아들이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감정들을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에너지가 무너졌다고 느껴질 때는 그럴만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럴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내가 이런 감정들이 드는 거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 억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원망스러울 수도 있고, 누군가는 입장 차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그렇게 조금 마음이 답답할 때는 나한테 화살을 돌리기보다는 나부터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좀 중심을 잡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같이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되게 현명한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니야, 난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잠시 동안은 그 아픔을 잊을 수 있는 방법처럼 보일 수 있어도 또 다시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슬픔, 아픔, 화나는 감정, 이런 게 건강하게 받아들이고 해소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나한테 후회, 반성 이런 것들이 막 뒤섞여 있을 수 있어요. 있는 그대로 내가 지금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알아차리시고요. 감정을 느끼는 거는 사실 내가 건강하다는 증거이거든요. 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마비의 상태가 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다가 울어도 되고 화를 내셔도 좋아요. 나의 약한 면을 드러내는 게 어떤 면에서는 더 강한 거더라고요. 감정을 계속 담아두지 마시고 표출을 해서 누군가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형태로 해소하고 흘려보내야 다른 감정이 들어올 공간이 생기더라고요. 지금 후회되고 반성이 된다, 이로부터 배운 것들에 집중하시면 좋겠어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행동, 계속 지키고 싶은 행동을 구분해서 생각합니다. 이렇게 배우면서 시행착오 겪고 앞으로 나아가면 돼요. 끝없는 자책은 그만, 고통에 머무르지 않기를 선택하자, 이걸 계속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나 자신을 피해자 모드에 가두지 마세요. 우리 한 명 한 명은 훨씬 더 크고 강하고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내가 나를 믿기 어려울 때는 내가 아끼는 사람을 믿으세요. 그 사람이 나를 아껴주는 마음을 믿으세요. 좀 힘든 과정을 거치고 있다면 많이 지쳤을 거예요. 상처받은 마음에 그냥 사람들에게 질렸을 수도 있어요. 내 영혼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서도 성숙하게 대처하는 건 어떤 걸까? 책임감 있는 행동은 어떤 걸까? 이거를 생각해 봤는데요. 저는 이 태도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문제를 직면하고 해결하는 것. 누군가는 이 문제 앞에서 계속 잘잘못을 따지고 있거나 탓하고 있을 거고요. 이건 네가 잘못했어, 너 때문이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그냥 이 문제 자체를 회피할 거예요. 근데 상황을 보고 그 행동들을 알아차리세요. 이 사람들의 페이스에
휩쓸리지 마세요. 굳이 나 자신을 낮추면서까지 맞춰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럴 때는 물러나시고 작은 세계 안에 굳이 나를 가둘 필요는 없어요. 주파수가 안 맞는 사람들은 알아서 떨어져 나가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반대로 혹시나 내가 탓하거나 피하고 있지는 않았나, 나는 내 최선의 태도를 이 문제 앞에서 지키고 있었나를 돌이켜보고 자문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래도 최선을 다했다. 내가 지키고 싶은 태도를 계속 유지했다. 스스로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는 거는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되게 좋아하는 그 에크하르트 톨레의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라는 책에도 나오는 개념인데요. 부끄러움과 반성을 느낄 줄 안다면 사람은 성장합니다. 가장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 커다란 목적 중에 하나가 의식의 진화라고 생각해요. 제가 어떤 것에 있어서 되게 절실했던 마음, 너무 부끄러운 마음, 이런 것들이 저를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생각해요. 자책할 필요도 없고 누군가를 그렇게 흠을 잡아서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이건 되게 성숙하지 못한 태도라고 생각하고요. 나는 나대로 문제를 직면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봅니다. 하늘 위에서 우주의 관점으로도 이 상황을 보고 내 전체 인생에 있어서의 이 시점을 보면서 좀 시간이 흘러도 지금의 내가 떳떳할 수 있는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은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할 수 있어요.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부정적인 에너지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밖으로 꺼내는 건 중요한데 저는 이제 제 마음속에 되게 푸르른 숲을 키운다고 심상화를 많이 해요. 걸음으로 쓰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고통에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나를 갉아먹는 고통이 있고 나를 성장시키는 고통이 있어요.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 아픔을 어떤 방향으로 승화시키는가는 우리 선택이더라고요. 진짜 눈물 나게 힘든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끝에 만나는 나의 모습, 뒤에 있는 나는 세상의 아름다움에 훨씬 더 예민해지게 될 겁니다.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나를 망가뜨리면서 푸는 방법. 두 번째는 건강하게 푸는 방법. 힘들 때 술을 마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술 되게 즐기고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진짜 힘들 때는 오히려 안 마십니다. 술에 의지하지 마세요. 왜냐면 이게 다음날 더 괴로울 수 있거든요.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고 있기 위해서 과음하고 내 몸이 받아들이기 힘든 정도까지 마시고 이런 거는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돼서 돌아오는 것 같아요. 아무리 좋아하더라도 마음을 더 강하게 먹고 건강하게 풀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저의 추천은 작게라도 몸을 움직이는 겁니다. 진짜 짧게라도 내 몸과 마음을 위한 되게 작은 시간들을 가져보세요. 산책, 달리기, 요가 한 1시간 정도 몸을 움직이는 것도 좋고요. 좀 정신을 현재로 다시 돌릴 수 있는 활동들에 집중해 보시면 좋겠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불 정리로 하루를 시작한다. 과일을 먹고 좀 자극적이지 않은 샐러드나 음식을 내 몸에 에너지로 섭취를 해주는 것도 좋고요. 나를 기분 좋게 하는 음악을 틀어두고 한 3분 동안은 정말 거기에만 머무르는 거예요. 아니면 식물에 물을 줘도 좋고 따뜻한 차를 마셔도 좋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되게 작은 행동들이 빛을 발하더라고요. 물론 진짜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움직이는 것 자체가 싫을 수도 있어요. 저도 그런 때가 있었고 정말 나는 지금 숨 쉬는 것밖에 못하겠다 이럴 때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진짜 숨 쉬는 걸로 충분하고요. 우리에게는 나의 하루를, 나의 며칠을 낭비할 자유도 있잖아요. 진짜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못하겠다 할 때는 그냥 내 마음의 편을 들어주고 하고 싶은 대로 해보시고요. 하지만 언제까지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 뒤에는 현실로 돌아오기를 택합니다. 이 의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회복하고 싶다면 몸을 움직이세요. 아주 작게라도요. 저는 어떤 순간 앞에서 3가지가 남는 것 같아요. 경험, 그 경험을 통해서 느꼈던 감정과 이야기입니다. 우붓 요가 배울 때도 모든 게 다 이야기고 그냥 제일 중요한 건 이야기야. 이 얘기를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고통스러운 경험이 일어났다면 거기서 끝내지 마세요. 이거를 어떻게, 어떤 이야기로 풀어가는지가 완전히 내 몫입니다. 나의 이야기로 만들어버리세요. 내 인생의 주인공도 작가도
감독도 전부 다 나 자신입니다. 이 이야기의 과정과 결말은 다시 쓰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경험 자체를 지나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돌이켜보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지금 그 현재에 있다면 계속 일기를 쓰세요. 일기를 거의 매일 쓰거든요. 가장 건강하게 에너지를 풀어내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지금 뭐 힘든 거, 화나는 거, 뭐 억울한 거, 슬픈 거, 지금 드는 생각, 할 수 없는 말 이런 거를 전부 다 종이 위에 토해냅니다. 상황이 진전된 뒤에 훨씬 더 차분해진 상태로 그때 썼던 글들을 다시 보세요. 이 이야기들을 나를 위한 걸음으로 삼아보세요. 저의 퇴사는 여행이랑 독립은 여행 모두 이 과정으로 탄생한 책들입니다. 이렇게 쓰는 과정 자체가 치유의 과정이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잘 되는 게 진짜 최고의 복수입니다. 나를 지키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면서 원망스러웠던 세상에 강력한 펀치를 날립시다. 우붓에 있을 때 정말 다양한 주제로 모여있는 친구들이랑 깊은 토론을 많이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각자의 트라우마랑 인생을 살면서 좀 고통스러웠던 경험을 꺼내게 되는 일이 되게 많았어요. 이런 힘든 얘기 했을 때 선생님이 그랬어요. 인생은 계속해서 너한테 고통스러운 순간을 던질 거다. 그래서 지금 이미 큰일을 많이 겪었지만 이게 끝이 아닐 거고 또 너한테 뭐 계속 이 쉿을 던질 거야 막 이랬거든요. 그때는 내가 이걸 뭔가를 또 겪어야 돼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힘들 때 그냥 과거에 내가 쓴 글들이 엄청나게 큰 위로와 도움이 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써놨던 글들 중에 지금 저에게 힘이 되었던 문장들을 들려드리면서 끝을 내보려고 합니다. 언젠가부터 매일의 행복을 바라지 않는다. 인생의 오르락내리락은 어쩔 수 없고 살아있기에 이 모든 감정을 느낀다. 매일 행복하고 싶다기보다는 내 인생이 보여주는 감정과 경험을 피하지 않고 온전히 깨어있는 의식으로 모두 겪어내고 싶다. 주변에 어떤 사람을 두는지가 인생을 바꾼다. 나를 끌어내리려는 사람들보다는 나를 끌어올려주는 사람들을 곁에 둘 것. 숨을 쉬고 살아있는 한 반전의 기회는 언제나 있다. 어떤 상황에서든 나는 나의 태도와 자세를 선택할 수 있다. 잊지 말자. 나에게는 내가 있다. 여러분 건강하게 회복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안녕!